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벗, 라디오 동행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고 거울을 보며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거나 예전에 쉽게 했던 일들이 어려워진 것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무거운 쌀포대를 들다가 허리가 아픈 것을 느꼈다거나 손자 손녀와 놀아주다가 금세 지쳐버린 경험 같은 것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천천히,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김영희라고 합니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있고 치매 위험도 함께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솔직히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10년간 지켜봤거든요. 24시간 간병비만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고 가족들도 모두 지쳐갔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직접 돌봤는데 밤에 계속 돌아다니시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모습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매일 흰쌀밥에 김치찌개, 라면도 자주 먹고 달달한 커피도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고 이런 식습관이 문제인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걱정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부모님의 투병 생활을 직접 겪어보면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요즘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도 혈당과 인슐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하면 우리 뇌혈관에도 변화가 생기고 결국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요즘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도 비만과 체지방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어요. 재택근무로 활동량은 줄어들고 배달 음식은 늘어나고 스트레스는 증가하면서 말이죠. 이대로 가면 정말 부모 세대보다 빨리 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속노화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혈당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도한 탄수화물, 특히 단순당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단팥빵과 달달한 커피를 드시면 혈당이 한 번에 확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유리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늘어나고 이것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의 원인 물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물이 조금 누렇게 나오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히게 되죠. 우리 뇌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MRI 검사로 뇌혈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혈당 관리와 식습관이 정말로 뇌 건강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저속노화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66세 시점에서 노화 정도가 낮은 분들은 76세가 되었을 때 간병이 필요할 확률이 무려 11배나 낮다고 합니다. 24시간 간병인 비용을 월 15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10년간 약 1억 8천만 원, 만약 15년간 필요하다면 2억 7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생애 후반기에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손자, 손녀와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60대, 70대가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신체 기능이 호전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75세 이후에도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후 건강 상태가 현저히 좋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속노화 식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흰쌀밥, 흰빵, 떡, 국수, 라면.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아침에 식빵에 잼을 발라 먹거나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식사는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요. 급격히 올라갔다가 2시간에서 3시간 후에는 확 떨어져서 졸음이 쏟아지고 또 단 것이 당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콩과 잡곡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콩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밥을 하실 때 콩을 40% 정도 섞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오히려 고소한 맛에 빠지실 거예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세지,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거든요. 대신 생선이나 닭고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간식도 혈당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리류나 견과류가 좋은 선택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아몬드, 호두 같은 것들 말이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호두에는 뇌 건강에 좋은 DHA가 들어있어요.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도 무척 중요합니다. 좋은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기름은 콩기름, 옥수수 기름, 포도씨유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고온에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드셔보세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케톤 생산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그냥 드신다는 게 어색하실 수 있지만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거나 빵에 찍어서 드셔도 좋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빵에 올리브 오일을 찍어 먹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침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계란 2개에 두유 1개,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에 약간의 간장 드레싱. 이렇게 드시면 단순당 없이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고 뇌도 활성화됩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좋아요.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죠. 만약 아침에 빵을 드시고 싶다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잼 대신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에 허브를 섞어서 발라 드셔도 좋아요. 커피를 드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 대신 계피가루를 넣어 보세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향도 좋답니다. 점심 식단은 어떻게 개선할까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에 콩을 40% 섞어 드세요. 국밥을 드실 때도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잡곡에는 현미, 보리, 귀리, 수수, 조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흰쌀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영양소도 훨씬 풍부합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거칠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천천히 씹다 보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반찬으로는 나물류를 많이 드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이런 것들은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해요. 특히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고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외식이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조정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국밥이나 백반을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미리 드시고 건더기와 채소 위주로 드세요.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설렁탕을 드실 때는 밥을 반만 넣고 대신 김치와 깍두기를 많이 드시는 거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흰쌀밥을 과다하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식곤증도 생깁니다. 점심 후 졸리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다시 혈당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졸음이 오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술을 드실 때는 안주를 단백질 위주로 선택하세요. 삼겹살보다는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 나물 반찬들을 많이 드시고요. 술 자체도 당분이 많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특히 소주보다는 와인이나 위스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맥주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을 크게 올립니다. 중국집에서 자장면이나 짬뽕을 드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야채를 많이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식사 전에 양파를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피자를 드실 때는 도우가 얇은 것을 선택하고 토핑으로는 치즈와 야채가 많이 올라간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피자와 함께 샐러드를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는 어떨까요?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더욱 줄이는 게 좋습니다. 활동량이 적어지는 시간이니까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 몇 개, 그리고 된장국 정도면 충분합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과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혹 그러면 배가 고픈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 며칠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단백질과 지방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오히려 속이 편하고 잠도 더 잘 오실 거예요. 간식은 어떻게 할까요? 오후 3시쯤 출출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이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호두에는 오메가3가 많아서 뇌 건강에 좋아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도 좋아요.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만약 달달한 게 당긴다면 다크 초콜릿을 조금 드셔보세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으로 선택하시고 한 번에 한 조각만 드시면 됩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독소 배출도 도와줍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시면 포만감을 느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커피를 드실 때는 설탕이나 크림 대신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넣어보세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의외로 고소한 맛이 나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이걸 버터커피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기, 계단 오르내리기, 집안일하기 등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주 3회 30분씩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10개도 힘들 수 있지만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입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있어요.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수면도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낮에 쌓인 독소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치매 원인 물질들이 제거되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시면 좋아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전자시계 불빛조차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깊은 호흡, 명상,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4초, 참을 때는 4초, 내쉴 때는 6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관계도 건강한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세요.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흡연만큼이나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관리하세요. 치매 검진도 6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 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어요.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필요하면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어린이 느리게 노화 식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어릴 때부터 저속노화 식습관을 가르치는 거죠. 학교 급식에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제공하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흰쌀밥에 콩을 조금씩 섞어보세요. 내일은 올리브 오일을 사서 샐러드에 뿌려 드시고 모레는 간식으로 견과류를 준비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3달 후에는 혈당 수치가 개선되고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뭔가 달라졌네요 라고 말할 거예요. 건강검진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오후에 졸리지 않고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입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가 덜 결리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가족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혼자 하기엔 어려운 일도 가족이 함께하면 재미있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장 보러 가서 잡곡과 견과류를 고르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식습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요리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겠죠. 할머니가 만드는 건강한 밥이라고 하면서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좋은 식재료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병원비와 간병비로 수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병이 2만 원 정도 하지만 한 달 동안 쓸 수 있고 이것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투자죠. 유기농 채소나 좋은 품질의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일반 제품보다 비싸 보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병원에서 한번 정밀 검사 받는 비용으로 몇 달간 건강한 식재료를 살 수 있어요. 계절별로도 다르게 접근해 보세요. 봄에는 나물류가 풍성하니까 취나물, 냉이, 달래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고 여름에는 토마토, 오이, 가지 같은 채소들을 활용하세요. 가을에는 견과류가 제철이니까 호두, 잣, 은행 등을 드시고 겨울에는 배추, 무,
당근 같은 뿌리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외식할 때도 계절 메뉴를 활용하면 좋아요. 봄에는 봄나물 비빔밥, 여름에는 냉국수 대신 냉채류, 가을에는 버섯 요리,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선택하시되 항상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원칙을 지키세요. 명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추석이나 설날에는 어쩔 수 없이 떡이나 전 같은 음식을 드시게 되죠. 그럴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송편 하나, 전 한 조각 정도는 괜찮아요. 대신 나물 반찬들을 많이 드시고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을 미리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 중에서도 건강한 것들이 많아요. 나물 무침, 생선찜, 닭백숙 같은 것들은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잡채도 당면 대신 곤약면을 사용하면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지에서 현지 음식을 즐기되 항상 균형을 생각하세요. 이탈리아에 가서 파스타만 먹지 마시고 샐러드도 함께 주문하고, 일본에 가서 라면을 드실 때는 야채를 추가로 넣어달라고 하세요. 태국에서 팟타이를 드실 때는 새우나 닭고기가 들어간 것을 선택하시고요. 호텔 조식 뷔페에서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빵이나 시리얼보다는 계란 요리와 과일, 요거트를 선택하시고, 커피에는 설탕 대신 계피를 넣어보세요. 직장에서의 회식 문화도 점점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고기와 술이었다면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샐러드 전문점이나 해산물 요리점도 많이 가죠. 만약 여러분이 회식 장소를 정할 기회가 있다면 건강한 옵션이 많은 곳을 제안해 보세요.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확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인지 상업적 목적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학병원이나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도 활용해 보세요. 걸음수를 체크하거나 혈압을 기록하거나 식사 내용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면 동기부여도 더 잘 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서 식단 관리를 하시면 약물의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다만 약물 용량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당이나 혈압이 많이 좋아지면 약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보충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로 채울 수 있어요.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B12 정도는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드세요. 치아 건강도 놓치면 안 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좋은 음식을 제대로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견과류나 채소 같은 건강한 음식들은 잘 씹어야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시고 치실도 꾸준히 사용하세요. 소화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거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점심 12시에서 1시,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릅니다.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정도 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음식의 맛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팅데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이에요. 80%는 건강하게 먹고 20%는 여유롭게 즐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즐겁게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더 좋아요. 건강한 식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치매와 노화 예방은 혈당과 인슐린 관리에서 시작한다는 것,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젊을 때부터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생애 후반기에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라디오 동행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도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벗 라디오 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